20년간 한 저택에서 관리인으로 일해온 도영.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던 그 방의 문이 어느 날 바람에 열리고 그 안에서 발견한 오래된 앨범 속 사진 한 장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한간이 내려다 보이는 성북동 언덕 위에 자리한 거대한 저택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20해 넘게 관리인으로 일해온 도영은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이른 아침 햇살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도영의 하루는 언제나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정원의 화초들에 물을 주고 넓은 거실을 청소하며 회장님이 좋아하시는 차를 우려내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층 복도 끝에 있는 그 방만큼은 절대 들어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금기의 방. 도영은 걸레를 손에 들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늘어선 당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청소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복도 맨 끝에 있는 그 방 앞에 이르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짙은 갈색 나무로 만들어진 문이 있었습니다. 황동 손잡이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의 손길을 받지 않아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문틈으로는 희미한 먼지 냄새가 새어나왔습니다. 도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20년 전 처음 이 집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 회장님이 당부했던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했습니다. 도영 씨, 이 집에서 일하시면서 지켜야 할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2층 복도 끝방은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그 방에는 제 개인적인 물건들이 있으니까요. 네, 회장님. 알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도영은 단순히 회장님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방에 대한 호기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도영은 문 앞에서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오늘도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그 너머로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다른 방으로 향했습니다. 바람이 연 문. 일주일 후 회장님은 중국 출장을 떠나셨습니다. 보통 이런 해외 출장은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도영은 주인이 없는 저택을 더욱 꼼꼼히 관리했습니다. 정원의 장미들이 봄비에 촉촉히 젖어 더욱 붉게 피어났고 거실의 피아노는 한 주에 2번씩 조율사가 와서 점검했습니다. 그날도 도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2층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거세게 불어 창문들이 달그락거렸습니다. 도영이 한 방에서 창문을 단단히 잠그고 나와 복도를 지나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끼익. 도영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소리가 난 방향을 보니 그 금기의 방이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강한 바람에 오래된 자물쇠가 풀린 모양이었습니다. 도영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던 문이 지금 그의 앞에서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어둔 침침한 방 안이 보였습니다. 회장님, 안 계시는데. 도영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적막한 복도에는 자신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문에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방 안은 예상보다 넓었습니다. 창문에는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어 희미한 빛만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었고
오래된 종이와 나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들어가면 안 되는 건데. 하지만 호기심은 이미 이성을 이겨버렸습니다. 도영은 조심스럽게 문을 더 밀고 방 안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시간이 멈춘 공간 방 안으로 들어서자 도영의 숨이 멎었습니다. 이곳은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공간이었습니다. 벽면 가득히 액자들이 걸려 있었고 구석에는 오래된 목재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먼지에 덮인 만년필과 편지지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도영은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액자 속 사진들은 대부분 흑백이었고 어린아이의 모습이 담긴 것들이 많았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밝게 웃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슬픈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창가 쪽으로 다가가자 커다란 목재 서랍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서랍 위에는 낡은 가죽 앨범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도영은 망설였지만 결국 앨범을 집어들었습니다. 앨범의 가죽 표지는 세월의 발에 있었고 모서리는 헤어져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1970년대로 보이는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사진 속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과 아름다운 여성, 그리고 서너 살 정도로 보이는 어린 남자아이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지금의 회장님과 닮아 있었습니다. 이건 회장님이신가? 다음 페이지들을 넘기면서 도영은 점점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사진 속 가족의 일상이 펼쳐졌습니다. 공원에서 노는 모습, 생일 파티, 바닷가 여행, 행복해 보이는 순간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앨범 중반부를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여성의 모습은 점점 보이지 않게 되었고 아이의 표정도 예전만큼 밝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몇 페이지에는 아이가 혼자 있는 사진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 도영은 앨범의 마지막 사진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5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가 작은 곰인형을 안고 있었습니다. 인형은 한쪽 귀가 떨어져 나가 있었고 아이의 이마에는 작은 반달 모양의 흉터가 있었습니다. 순간 도영의 머릿속에 어릿한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도 그런 곰인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있는 흉터. 도영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이마를 만졌습니다. 헤어라인 아래 숨겨져 있는 작은 흉터가 만져졌습니다. 어릴 때 넘어져서 생긴 흉터라고 들었던. 이상하다. 왜 이렇게 익숙한 거지? 도영은 다시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의 얼굴, 특히 눈매와 코 모양이 어딘지 낯익었습니다. 거울에서 본 자신의 어린 시절과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릴 적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습니다. 커다란 집, 정원의 장미꽃, 그리고 늘 바쁘신 아버지. 하지만 그 기억들은 너무 흐릿해서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도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냥 우연의 일치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확신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도영은 앨범을 덮고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의 편지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펼쳐보니 회장님의 친필이었습니다. 우리 민준이를 찾아달라, 제발.
민준. 도영의 본명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아원에서 자라며 정확한 본명을 알지 못했습니다. 도영이라는 이름도 고아원에서 지어준 것이었습니다. 의심의 시작. 그날 밤, 도영은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본 사진들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특히 그 아이의 모습은 꿈에서도 나타날 것만 같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꿈속에서도 그 방의 기억이 따라왔습니다. 꿈속에서 도영은 5살짜리 아이가 되어 있었고 누군가가 자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어디 있니? 꿈속의 목소리는 절절했고 애타는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도영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다음 날부터 도영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회장님의 젊은 시절 사진을 유심히 바라보고 회장님의 개인 서재에 있는 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서재 한쪽에는 아동 심리학 책들이 여러 권 꽂혀 있었습니다. 실종된 아이를 찾는 방법, 아이와의 이별 트라우마 극복하기 같은 제목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설마. 도영의 마음속에서 한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지만 너무나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20년 동안 관리인으로 일해온 이 집이 사실은 자신의 어릴 적 집이었을까요? 그리고 회장님이 자신의...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도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자신의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아원의 기록들도 완전하지 않았고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이 출장에서 돌아온 것은 그로부터 3주 후였습니다. 공항에서 마중 나간 도영은 평소와 달리 회장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회장 김태수는 환갑을 넘긴 나이였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하지만 도영의 눈에는 깊은 피로와 슬픔이 서려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회장님, 출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영 씨. 집안은 이상 없었죠? 네, 별일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영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지만 도영 자신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회장님은 간단히 짐을 풀고 2층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도영은 아래층에서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위층의 움직임을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회장님이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달라져 있었습니다. 도영 씨, 잠깐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회장님. 회장님은 거실 소파에 앉으며 도영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심과 동시에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2층 복도 끝방에 들어가셨나요? 순간 도영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들켜버린 것이었습니다. 진실을 향해. 저는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 방 안에 먼지가 흐트러져 있었고 앨범의 위치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도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신뢰를 한순간에 잃어버린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람에 문이 열려 있어서 그냥 호기심에 그래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사진들을 그리고 앨범도. 회장님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기대감 같은 것도 느껴졌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도영은 한참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의심을 털어놓아야 할까요? 하지만 만약 잘못 생각한 거라면 회장님, 혹시 그 사진 속 아이가 잃어버리신 아드님이신가요? 회장님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네, 제 아들 민준입니다. 5살 때 실종되었어요. 민준. 그 이름이 도영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도 어릴 적 이름이 민준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도영이라고 바뀌었지만 회장님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리고 이마에 있는 이 흉터. 사진 속 아이와 같은 자리에 도영은 헤어라인을 올려 이마에 작은 흉터를 보였습니다. 반달 모양의 흉터였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회장님은 소파에서 일어나 도영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 자리에. 회장님은 도영의 이마를 자세히 보셨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3살 때 미끄럼틀에서 떨어져서 이마에 상처가 났었어요. 병원에서 꿰맸지만 흉터가 남았죠. 그리고 고민형. 고민형을 알아요? 저도 모르게 왜인지 그 인형이 너무 익숙해서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가까이 꽁꽁 얼려두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정말 너니? 정말 우리 민준이니?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도영의 눈에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도 모르겠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회장님은 도영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30년 동안 찾아 헤맸던 아들을 품에 안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가 널 지키지 못해서. 그 순간 도영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어릴 적 이 저택의 모습, 정원에서 뛰어놀던 기억,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찾아 헤매는 아버지의 모습. 잃어버린 시간들. 둘은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회장님은 30년 전의 그날 밤을 다시 떠올리셨습니다. 그날 네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 난 회사 일 때문에 바빴고 너를 유모에게 맡겨놓고 나갔었지. 그런데 저녁에 돌아와 보니 넌 없었어. 유모도 너도. 도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아원에서 들었던 이야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럼 저희 어머니는 네 엄마는 그 충격으로 더 아프시다가 1년 후에 돌아가셨어. 마지막까지 너를 찾으라고 하면서 아빠는 30년 동안 너를 찾아 헤맸어. 탐정도 고용하고 전국의 고아원을 다 뒤졌는데 그런데 어떻게 저를 찾지 못하셨을까요? 유모가 너를 데려간 후에 이름을 바꿔버렸나 봐. 게다가 고아원에 맡길 때 부모가 사망했다고 거짓 서류를 만들었을 거. 도영은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왜 자신의 기억이 흐릿했는지, 왜 부모에 대한 기억이 없었는지. 그럼 정말로 제가 아버지 곁에서 계속 일하고 있었던 건가요? 그래.
30년 동안 찾아 헤맨 아들이 바로 내 곁에 있었어요. 매일 보면서도 알아보지 못했으니 회장님은 자신을 자책하셨습니다.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과 동시에 아들을 되찾은 기쁨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며칠 후 둘은 병원에서 DNA 검사를 받았습니다. 과학적인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비록 마음으로는 확신했지만 30년이라는 시간 앞에서는 신중해야 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 동안 둘 사이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화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부자 관계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지만 예전의 관리인과 주인 사이는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도영은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조금씩 되찾아갔습니다. 특히 그 방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더 많은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이 피아노, 제가 치던 거였나요? 그래, 4살 때부터 가르쳤는데 정말 잘했어. 특히 엘리제를 위하여를 좋아했지. 도영은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눌러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손가락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설프지만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상해요.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회장님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연주를 들으셨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아들의 피아노였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온 날, 둘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밝은 얼굴로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99.99% 부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그 순간 둘 다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 모든 의심은 사라졌습니다. 도영은 정말로 회장님의 잃어버린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면서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정말로 우리 민준이로 불러도 되는 거니?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요. 30년 동안 도용으로 살았으니까요. 그래요. 천천히 합시다. 시간이 필요하지.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들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바뀌어 버렸다는 것을요. 그날 밤, 도영은 다시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허락을 받고 말입니다. 회장님도 함께였습니다. 이 방을 만든 이유를 알겠어요. 너를 기다리는 공간이었어. 언젠가 돌아올 거라는 희망으로. 방 안의 모든 물건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사진들, 장난감들, 심지어 먼지조차도 30년간의 기다림이 만들어낸 것들이었습니다. 도영은 책상 위의 편지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그리워하며 쓴 수많은 편지들이었습니다. 민준아, 오늘도 아빠는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언젠가 이 편지를 네가 읽을 수 있는 날이 올까? 아버지. 처음으로 도영의 입에서 아버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그 단어였습니다. 민준아, 내 아들. 둘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이별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몇 개월 동안 둘의 관계는 조금씩 변화해 갔습니다. 도영은 여전히 저택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관리인이 아니라 아들로서였습니다. 하지만 3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둘은 함께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봄이 깊어가며 장미들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어릴 때 너는 이 장미를 정말 좋아했어.
엄마와 함께 물을 주곤 했지? 조금씩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하얀 장미가 특히 예뻤던 것 같아요. 맞아. 네가 가장 좋아했던 게 바로 저 하얀 장미야. 두 사람은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렇게 부르는 게 맞나요? 물론이지. 넌 내 아들이야. 항상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진정한 집. 며칠 후 도영은 자신의 작은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관리인으로 살아온 흔적들을 하나씩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회장님은 더 좋은 방으로 옮기라고 하셨지만 도영은 이 방에 애착이 있었습니다. 상자를 정리하던 중 도영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고아원에서 가져온 유일한 사진이었는데 5살 때의 자신이 찍힌 것이었습니다. 이 사진, 앨범에 있던 사진과 같은 날에 찍힌 것 같아요. 김태수 회장이 방에 들어와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이건 너를 찾지 못할까봐 유모가 몰래 찍어둔 사진인가 보구나. 어떻게 네가 가지고 있지? 고아원 원장님이 주셨어요. 부모님의 유품이라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운명의 실이 얼마나 신묘한지 새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너는 집으로 돌아온 거야. 네, 아버지. 이제야 진짜 집에 온 것 같아요. 한 달 후, 도영은 정식으로 김민준이라는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법정에서 가족관계 회복 선고를 받는 날,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이루어진 부자 상봉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법정을 나서며 김태수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김민준이야. 도영, 아니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김민준입니다. 그날 저녁, 둘은 오랜만에 피아노를 함께 쳤습니다. 민준의 손놀림이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졌습니다.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음악적 재능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피아노 레슨을 받아보는 게 어때? 정말요? 좋아요, 아버지.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이제 민주는 완전히 이 집의 아들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침마다 아버지와 함께 정원을 돌보고 저녁에는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두 사람은 그 특별한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이 방은 더 이상 금기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림의 방에서 추억의 방으로 바뀌었습니다. 때때로 생각해봐요. 만약 그날 바람이 문을 열지 않았다면 운명이었겠지. 30년 동안 기다린 만큼 때가 되어야 만날 수 있었던 거야. 아버지, 30년 동안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해요. 아들을 포기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 너는 내 마음속에 항상 있었어. 창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정원의 장미 덤불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30년 전 그 겨울날 잃어버린 것들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래,
아들아. 그렇게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창밖에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길고 긴 겨울이 끝나고 이제야 진짜 봄이 온 것 같았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각자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결국 그들은 운명 앞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잠긴 문 너머에 숨겨져 있던 진실이 마침내 두 사람을 하나로 이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마음 한구석에 영원히 빈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빈 공간이 다시 채워질 때 그 기쁨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이 됩니다. 김태수와 민준, 아버지와 아들의 새로운 시간이 이제 시작됩니다. 잃어버린 30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함께할 시간들로 그 빈 공간을 따뜻하게 채워나갈 것입니다. 세상에는 때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항상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30년 동안 아들을 기다린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진실을 찾아가는 아들의 용기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칠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